장국영. 그는 1956년 9월 12일 홍콩에서 태어나 한국어권 팬들에겐 레슬리 장으로 더 익숙한 이름이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단순히 배우이자 가수로서의 화려한 궤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장국영이라는 이름 뒤에는 27년간 지속된 성정체성 논란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를 옥죄던 의혹과 결국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의문을 종결시키고 스스로 진실을 선언했던 결정적 순간까지를 가능한 한 세세하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국영이 연예계에 입문한 것은 배우가 되기 전 가수로서였다. 1977년 우연히 참가한 가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그는 방송국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청명한 음색과 투명한 이미지, 그리고 무대의 섬세한 춤사위는 곧 홍콩 전역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 첫 발에는 이미 성정체성을 둘러싼 소문이라는 잡음이 따라붙고 있었다. 그가 본격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한 인기 가수 콘서트의 게스트 무대에서 벌어진 모자 사건이었다. 흥을 돋우기 위해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자신의 모자를 던진 장국영은 모자를 집어들고 다시 돌려줄 이를 찾다가 관객석 전체의 시선이 얼어붙는 기묘한 과정을 목격했다. 내 모자 하나 간직하려 하는 사람이 없구나 라며 한탄하던 그는 그 순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의를 다졌고 이후 8년에 걸쳐 무명 시절을 견뎌내게 된다. 실력과 외모, 이미지 면에서 모두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8년이라는 긴 무명 기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동시대 최고 인기 가수이자 배우인 진백강의 존재 때문이었다. 둘은 귀공자 같은 이미지와 청순함, 가수 출신 배우라는 공통점을 공유했고 헤어스타일과 피부톤까지 닮아 서로의 그림자로 자리매김했다. 대중과 언론은 장국영에게 진백강을 슬퍼하며 글을 쓰겠다는 오해 섞인 별명을 붙였고 이는 침대강, 침체된 커리어강이라는 수모의 라벨로 이어졌다. 모자 사건뿐 아니라 두 사람의 배역 경쟁에서도 장국영은 늘 조연으로 캐스팅되었고 진백강이 주연을 꿰차는 모습에 늘 패자의 서름을 맛봐야 했다. 촬영장 대기실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조차 장국영만 외곽으로 밀려난 채 찍힌 일화는 이후 두 사람이 다시는 같은 작품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987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장국영이 출연한 영웅본색에서 그는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주연급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뽀삐를 씹듯 집어넣은 이쑤시개 연기. 버버리 코트를 휘날리며 펼치는 액션씬은 1980년대 남자들의 로망이 되었고 경찰 역할을 맡아 범죄자인 친형을 쫓는 강렬한 반전 연기는 그의 가치를 높였다. 동시에 1987년 말 개봉한 천녀유혼에서는 주연으로 발돋움하여 불멸의 명작 반열에 오른다. 영웅본색 감독 오상은 초반에 장국영에게 속 좁고 이기적인 캐릭터를 맡기는 것에 부담을 느꼈으나 그의 이 연기는 나 자신이 아니라 연기일 뿐이며 내가 비난받는다면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는 증거라는 대답에 완전히 매료되어 이후 그에게 연이은 주연 제안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써 장국영은 진백강을 넘어서는 차세대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다. 천녀유혼, 위 신비한 귀신 캐릭터, 그리고 영웅본색 2까지 장국영의 필모그래피는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대만 국적의 배우 왕조형과 함께 호흡하며 세상의 귀신과 인간의 애절한 사랑을 각인시켰고 당시 광고 모델로도 활약한 왕조형과의 케미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한편 정상의 자리에 오른 그를 옥죄던 것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성정체성 루머였다. 언론은 그의 중성적인 외모와 하이힐 퍼포먼스를 이유로 동성애자로 몰아갔다. 무명 시절 집에서 함께 살던 도우미 당학덕과의 관계가 연인설로 부풀려지자 언론은 적외선 카메라까지 동원하여 사생활을 파헤쳤다. 홍콩 언론은 황색 언론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들은 장국영의 모든 행동을 자극적으로 포장해 밤낮 없이 보도했고 그의 심리적 고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형언하기 어려운 사생활 침해와 끊임없는 의혹 제기는 그를 극단으로 몰아넣었다. 1992년 갑작스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진백강이 혼수 상태에 빠지자 장국영은 10년 만에 병원을 찾아갔다.
보호자 면회실에서 2시간 동안 단둘이 머무르며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을 쏟아낸 장국영의 모습은 이후 용기 있는 화해 시도로 회자되었다. 하지만 진백강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35세의 세상을 떠났다. 장국영은 이후 10년이나 늦어진 사과지만 내가 조금 더 성숙했다면 이라며 뒤늦은 후회를 드러냈다. 진백강 사후 장국영은 더욱 신중해져 작품을 고르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그는 아비정전에서 가족에게 버림받은 고독한 남자를 연기하며 중성적 매력을 넘어 깊은 감성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친구이자 영화 팬들이 꼽는 명장면인 그의 뒷모습만으로도 관객은 수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장국영은 10남매 중 막내였지만 형제들과도 나이차가 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 어린 나날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반년이 채 안 됐고 부유했던 아버지는 평생 동안 친자식보다는 비즈니스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20살 때 경극 공연에 참여하게 해준 유모의 도움이 그를 연예계로 이끈 결정적 계기였다. 아버지는 홍콩 식민 통치 시기 중국은행에 예금했다가 문화대혁명으로 전 재산을 잃었고 할아버지는 혁명 중 희생되었다. 이러한 가족사의 아픔은 아비정전 속 그의 캐릭터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깊이 있는 연기를 가능케 했다. 중국 경극을 소재로 한 1993년 위 패왕별이에서 그는 첫 경극 연기를 소화하며 현지 프로 경극 배우조차 놀라게 했다. 이 작품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아시아 배우 최초로 전 세계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장국영은 다시 신인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할리우드 데뷔를 미루었다. 이후 투자 사기 사건에 얽혀 3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연예계에서 일시적 고립을 겪게 된다. 감독 데뷔를 준비하던 시절 믿었던 투자자 석설에게 배신당해 프로젝트가 전면 취소되면서 스스로도 피해자였지만 연루 사실만으로도 업계에서 냉대받았다. 1995년 만우절 장국영이 자살했다는 충격적 소문이 퍼졌으나 이는 악질적 농담이었다. 이후 신화처럼 전해진 유서 문구들은 감정이 피곤해 세상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 등등 수많은 팬에게 깊은 회한을 남겼다. 2003년 4월 1일 만우절과 더욱 냉혹하게 맞닿는 날, 그는 홍콩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생을 마감했다. 향년 46세. 죽음 이후에도 그의 미소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선명히 남아있다. 장국영이 살아있었다면 올해 2025년 70이 넘는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40대나 다름없는 동안 외모로 영원히 젊은 배우로 기억된다. 그의 작품과 목소리, 그리고 중성적 매력은 세대를 넘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27년간 이어진 성 정체성 논란은 그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으로 완전히 종결되었다. 장국영은 단 한 번의 행동, 진백강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한 으로 모든 오해를 넘어섰다. 그의 용기는 끝내 동성애 여부에 대한 물음 그 자체보다 진정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 장국영의 인생은 루머와 논란으로 얼룩졌지만 그의 작품과 인간미는 그 모든 잡음을 압도했다. 무명 시절의 굴욕, 정상의 자리에서 겪은 고립, 그리고 회한과 화해의 순간까지 모두가 그를 더욱 빛나게 한 조각들이다. 성정체성이라는 주제 넘어 그는 우리가 연기와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이끌었다. 장국영, 레슬리 장. 그의 삶은 끝내 수많은 의문과 루머를 넘어 진정한 예술가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남긴 노래와 연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것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